이렇게 여러분들 저 지나다니다가 외부 효과가 어렵다는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외부 효과가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외부 효과 보는 거예요. 외부 효과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어디에서 등장을 했는지부터를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등장했죠? 시장 실패에서 등장했어요. 자, 시장 실패는 왜 생기냐면 가만히 놔뒀을 때 완벽하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그쵸? 보이지 않는 손이 완벽하게 작동을 하지 않고 온전하게 시장이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금 약간 매끄럽지 않았는데 봅시다. 자, 수요, 공급 이거를 중학교 때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 막 필기하고 막 어떻게 막 잘 배워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스토리텔링으로 들어보세요. 자, 수요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이게 수요죠. 수요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공급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가격이 언제나 균형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축적이고 재빨리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애덤 스미스가 옛날에 고전에 18세기에 그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 현대의 지금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비효율이 초래가 되더라.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 실패해서 외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시장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걸 보는 겁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시장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가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라고 했어요. 그게 만약에 좋은 외부 효과라고 하더라도 그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비효율적인 상태가 초래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이건 많이 봤을 거예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의도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효과가 외부 효과라고 했어요. 이 외부 효과가 의도하지 않고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때 발생을 하면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방금 얘기한 거랑 이게 발생하면은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보면은 안 좋은 쪽이겠죠. 그쵸? 외부 효과는 좋은 쪽이 있고 안 좋은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쉽게 쓸게요. 부정적, 긍정적일 때. 자, 이거는 발생을 해야 좋은 거겠죠? 근데 외부 효과는 이게 발생한다고 봤지만 발생을 시장에서 보통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겁니다. 이게 발생을 하면 좋지만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좋은데 시장에서 안 발생하고 있으니까 비효율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거는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발생을 해서 시장이 실패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사례가 있다고 했죠? 4가지 사례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은 헷갈릴 거예요. 뭔 소리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생산 측면이랑 소비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2가지씩 존재한다고 했어요. 생산 측면에서의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소비 측면에서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 외부 효과는 4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할게요.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는 외부 효과가 발생을 안 해서 시장이 실패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만들어지는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해서 시장이 실패를 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소비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안 일어났어. 일어나면 좋은데 안 일어났으니까 시장이 실패한 거예요. 부정적인 소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한 거예요. 자, 봅시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뭐냐면 제가 설명했듯이 과수원을 자기가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의도치 않았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벌을 키워요. 그러면 나는 과수원의 열매가 열리게끔 수정을 시켜줄 노력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벌이 수정을 알아서 해주니까 인건비가 떨어지고 물건값을 더 싸게 납품을 할 수 있고 세이브한 그 돈으로 과일의 수를 늘리거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긍정적인 외부 효과인데 항상 과수원을 차리면 옆에 벌꿀 농가가 있어요? 항상?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거를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긍정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시장이 실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좋은 건데 안 했으니까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해라 하고 이건 해결책인 거죠. 여기는 해결책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씩 들어주는 예시는 앞서 말했던 강의들에 다 사례가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사례 설명은 안 할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산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한 사례는 뭐였죠? 매연이었어요. 매연이나 폐수를 방류하는 거야. 매연이나 폐수를 방류하는 거는 공장에서 어쨌든 나와요. 우리가 매연이나 폐수를 방류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물건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오염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염이 발생을 했을 때 공장은 동네 사람들 다 매연에 기침 콜록콜록 해라 하고서 연탄을 만들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쓰기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주려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 뿐인데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죠. 그래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해서 시장에서는 실패가 벌써 일어난 거예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고자 조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외부 효과를 분석한 학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피구라고 했어요. 피구.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붙이는 이 조세를 피구세라고 해요. 앞으로는 피구세라고 쓸게요. 피구세. 이건 뭘까? 피구 보조금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 볼게요.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아마 쉬울 거예요. 그죠? 소비 측면에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는 뭐냐면 지금 예방접종이죠. 예방접종 지금 학생이나 어린 분들 공짜로 맞게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국가가 나서서 공짜로 맞게 할까? 왜냐면 내가 예방접종을 맞으면 독감이 퍼져나갈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만 생각을 하면은 독감은 내가 안 걸리는 게 좋은데 주변 사람한테 확대가 되지 않는다는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이런 외부 효과가 많이 안 일어나서 실패를 했으니까 많이 일어나라고 피구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부정적인 효과는 뭘까요? 담배예요, 담배. 담배를 내가 좋으려고 폈는데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가지고 시장 실패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구세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 담배값의 대부분은 조세예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외부 효과가 뭔지 정리가 대충 됐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봤는데 제가 두 번째 외부 효과 설명 강의에서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것도 이 설명 같이 짬뽕해서 한번 보시고 이해 안 되면 찾아와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